아, 여기도 문제예요. 문제가 많군요. 여기도 문제야. 네. 자, 우리 명륜동 치약예술관 근처에 아주 유명한 또 랜드마크. 약간 좀 불명예스러운 랜드마크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바로 우리의 영동코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원주에 맞아요. 온 지가 막 한 10년 넘지 않은 분들. 네네. 10년이 뭡니까? 저도 사실 이거를 한동안은 몰랐었어요. 알게 된 게 뭐 뉴스를 보고 알게 됐었고. 네네.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동코아 맞은편에 도영 쇼핑 있죠. 도영 쇼핑 맞아요. 두 개가 아주 쌍둥이가 쌍으로 난리거든요 지금. 길 양옆으로 아주 그냥.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함께 묶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두 개는 이게 진짜 명륜동의 큰 난제 중 하나다. 명륜동 장도 피곤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영동코아 보시면 유리창 깨져 있다고 하고요. 철근은 빠져나와 있고 외벽은 이게 가장 문제야. 녹슨물로 얼룩져서 정말 이게 약간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주죠. 디스토피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타일은 뜯겨져 있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 건물은 원래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로 저와 나이가 같아요. 1995년 공사를 시작했다. 아하. 갑입니다. 예. 친구입니다. 친구군요. 근데 아직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친구야. 네. 그래서 거의 다 지어놨어요. 지금 건물 거의 다 지어놨잖아요. 공정률 90%까지 갔습니다. 근데 97년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서 IMF 때문인가? 이때 97년? 하여간 뭐 공사가 중단돼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곳은 26년째 97년부터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제 나이 동안 제가 살아올 동안 계속 방치돼 있었다. 여기는 활용이 안 되고. 2011년에 한번 이제 지상 3계층을 철거해서 지금 5층짜리가 됐어요. 5층만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 8층이었는데. 그 상태로 지금 어쨌든 26년째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고요. 심심할 때마다 뉴스에 나오죠. 여기는. 그 대표적인 전국적으로도 흉물 건물로 항상 등장을 한다. 원주의 이 영동코아 이러면서.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딱 이 영동코아 옆에 살았었어요. 그래요? 명륜 동민이셨어요 원래? 네네. 그렇구나. 그 영동코아 옆에 있는 주택에 살았어가지고 진짜 저희 집 문을 딱 나서면은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1층은 어린이집이었고 그리고 2층에 저희가 살았었는데 그래서 2층을 딱 나서면 바로 건물이 보여요. 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권에 살 수가 있었던.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도영 쇼핑, 영동코아 함께 이게 다 대박 났으면은 거의 백화점을 슬리퍼 신고 가는 그러니까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딱 이 2010 한 3년? 2년, 3년 그 정도부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가 딱 헐고 나서 그 5계층이 있었던 해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여기 그 옆에 계속 그 가림막이 쳐져 있고, 그래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건물을 보면서 야, 저건 진짜 언제쯤 그걸 하려나 이런 생각했는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딱 그러니까 나가면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약간 그 인부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건물을 막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영동코아요? 영동코아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야 이제 철거하나 싶었는데 여기를 그냥 좀 부수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면 뭐 이게 뭐 테스트를 해봤나? 약간 그런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영문은 할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좀 여쭤봤더니 아마 저게 물론 그렇게 테스트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 땅이 지금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건물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뭐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화풀이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의 아버지는. 가설입니다. 가설. 네, 저희의 가설. 네, 하여간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때도 이미 장기 방치 건물로 그렇죠. 이미 골칫거리였죠. 맞아요. 그때도 막 해결이 안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안 됩니다. 아주 복잡하거든요, 사연이. 네네. 잠깐 얘기 나오겠지만 또 사실 제가 상지대 다닐 때 또 이제 우산동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고 원주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막 있고 아니 저거는 언제 완성이 되는 거야 도대체. 가우디가 원주에 완성이 안 돼요.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저건 도대체 언제까지 짓고 있는 거냐 십 년 넘었다고 막 그랬어 그때도 택시기사님들이 막. 근데 요거는 어쨌든 지금은 처리가 됐죠. 국토부 장기방치 건축물 이제 정비 선도 사업에 대상 건축물 선정돼서 2016년에 철거가 됐습니다. 제가 휴학하고 이게 철거가 됐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새 오피스텔이 이제 들어서 있죠. 이것도 꽤 높은 건물로. 여기는 그럼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한 거죠? 신축했죠. 그거 상태로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거는 규모가 또 너무 컸어요. 지금 오피스텔에 비해서도 아마 컸을 거예요. 되게 20몇 층이었던 걸로. 아주 그것도 흉물 중에 흉물이었는데. 네네. 하여간. 영동 코아도 이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2018년. 근데 사업성 문제로 지지부진해요. 이게 되겠냐 이거죠. 도용 쇼핑. 그것도 안 되잖아 지금 도용 쇼핑도. 네, 도용 쇼핑도 거의 영동 코아 수준의 페어였는데 그렇죠. 한번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동 그러니까 도용 쇼핑 이제 드디어 다시 되냐 이랬는데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성 문제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 영동 코아도 지금 사업성 그때랑 원주가 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26년 전 명륜동과 지금의 명륜동은 다르다 이겁니다. 맞아요. 구도심이 돼버렸다고요 지금은. 뭐 그런 사정들이 있고요. 하여간 복잡한 또 채권채무 아까 말씀하신 뭐 건물 주인이랑 토지주가 다르고 누가 갖고 이걸 결국 영동코아의 진짜 주인은 누구한테 소유권 있는 거고 이게 정말 어렵다 지금 확인하는 게 이게 막 법적으로 가면은. 그래서 또 여기가 또 명륜동은 도시재생 사업 지역도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완전한 구도심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약간 뭐 당구동이랑 인접해 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대안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이렇게 냅두면 되겠냐. 이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을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가 항상 잊을만 하면 이 영동코아를 또 보도를 하는데 이번에도 보도를 했어요. 28일에. 일단 이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2022년 실태 조사를 보면요. 전국의 공사 중단 건축물 이 영동코아 같은 곳이 286곳이 있는데 강원도가 41곳으로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평균 중단 기간이 전국적으로 16년 6개월이래요. 엄청 긴 거죠. 네네. 강원은 역시 이 평균을 크게 웃돌고요. 다 이때가 그러면 약간 그런 IMF 전후로 돼 있는 건물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저 춘천에도 한 20 몇 년 된 건물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길 가서 저건 뭐야 했더니 20년인가 뭐 30년 가까이 됐대요. 그것도. 네네. 지역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공사 중단 원인의 85%가 역시 돈 문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강원도는 더 취약한 측면이 있겠죠. 뭐 건설사의 뭐 규모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방치된 건물 중에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양호 판단을 받은 곳은 286곳 중에 7곳인데 사실 이것도 건축 전문가들이 그냥 육안으로 본 거라서 정확한 진단하면 과연 안전하게 나올 것이냐 의문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근데 방법은 사실 있어요.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으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다. 법으로는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다 관계없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원광수 시장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영동코아 그냥 철거 바로 할 수 있다. 근데 아카데미 극장 철거하려고 하듯이 할 수 있다. 불도저 행보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건 심지어 위법성도 아니다. 합법성이다. 그런데 하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에 걸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특히 뭐 영동코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는 반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건물 소유주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물론 이게 아마 이제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거에 대한 어떤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여지. 그러니까 이게 법적 싸움으로 가면 아무튼 뭐 소송 걸리고 복잡해져요. 물론 뭐 원주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싸움 자체가 피곤하고 지자체장에겐 정치적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실제 철거한다 그러면은 원주의 많은 건물주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보겠냐. 그쵸. 저 사람은 그냥 사유재산을 막 그렇게 그러면 다음 선거 부담된다는 거죠. 법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제 할 수 있는 시장은 맞아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쉽지 않다. 실제 적용은 매우 어렵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디지 한평인가? 저기 한평은 실제로 이걸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직권 철거를 무슨 저 공동주택인가 그거를. 그래서 뭐 정확히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뭐 실제 적용하려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하여간 하려면 할 수는 있다. 지자체장이 과감하게 하면은. 그리고 그마저도 공공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여간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흉물스럽기도 하고 국토부는 관리, 정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간 뭐 지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걸 만들면 뭐합니까? 다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실행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춘 어떤 지자체장 이런 게 다 있어야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원주시 정부는 사실 누누이 지금 지적이 나오지만 영동코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냥 골칫덩이는 골칫덩이로 계속 남겨두려는 거 아니냐. 다음 때로 남겨서 이거 뭐 30년, 40년 되든 넘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과연 26년째 방치된 영동코아가 이번만큼은 좀 대책이 나올지 갈수록 이런 어쨌든 뭔가 여론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도는 나오고 있다.